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취업시장 관련해서 아주 좋은 뉴스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아직 부족하다, 온통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한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서 이 비를 기다리셨던 분들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우리 취업시장에서도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어질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은요,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잡담꾼들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취준생들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에만 집중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방어망 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못한다, 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좀 구직의 열의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기승전 유머, 우리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여기 잡담을 보신 분들이 네. 똑똑한 분이 저기 나가서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똑똑하게 해볼까 하다가도 또 이제 잔매거진에서 또 이 한번 희생해서 그래요. 열심히 농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개그 본능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터, 앵커, 우리 앵캐스터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금요일의 마스코트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인물들 두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학생부터요. 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안 하고 싶은 취업이 싫은 취준생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장세영 양. 네, 말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취준생 스토리텔러 장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방송 참여는 처음이시죠, 두 분? 네. 네, 어떠세요, 우리 김도현 군? 살짝 떨리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세영 양은 어떠세요? 속으로는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하지 않는 척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하는 직업이 꿈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을 희망하고 있나요? 언론 쪽에서도 일을 하고 싶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스피치 강사로도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진로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잡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드론이 인기죠. 작은 비행체가 촬영도 하고 물건도 나르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주위엔 드론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헬리콥터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부모님인데요. 늘 자녀 곁을 맴돌면서 조언에 간섭에 무슨 로봇 조정을 하듯이 과잉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헬리콥터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심지어 취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출동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캥거루족 청년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품 안의 자식 계속 품어야 하는지 이 헬리콥터 부모와 캥거루족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진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의 뜻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 선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진로에 영향을 준 요인을 보면요, 부모님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43.3%로 가장 높은 순위였고요. 그 다음이 TV 등 언론, 그리고 진로 상담 교사와 친구, 마지막으로 성공한 이 사회적 명사 등 순으로 나왔는데요. 가장 이 순위를 봤을 때 마음이 좀 씁쓸했던 게요, 자기 자신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씁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정작 자기 자신의 선택은 설문조사 결과에 없다라는 거. 우리 김도현 군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모르고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지금 계속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진로 선택에 어떤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제가 스스로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요. 부모님이 존중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약간 저한테 맡기시는 그런 정도. 그래요. 그럼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래요? 예, 제 주변에는 다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섭외를 잘못한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우리 장세영 양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 좀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스타일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릴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렇게 맡겨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학과도 선택을 하고 진로도 선택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많이 볼 수 있죠. 다행히 두 학생은 이제 자신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게 잡매거진이나 이 직업방송의 평균의 오류가 좀 있어요. 제가 올해 출연해서 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그 주관적이고 주도적이고 그쵸, 또 말도 그쵸.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취준생의 평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쵸.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사실 웃기잖아요. 부모님이 그 잡매거진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 좀 출연시켜주세요. 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그래도 이 TV나 잡매거진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두 분도 실제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의 진로 선택에 좀 영향을 주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전혀. 네. 전혀? 네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까 도영군이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방목당한 스타일이라. 네. 근데 제가 훌륭하게 컸잖아요. 진심으로 비웃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알아서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요. 대신 뭐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홍 쌤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아직 뭐 제 아들이 3살이어서 그렇지 않은데 또 되게 두려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 뜻에 맡겨야겠지만 그 세대가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라든가 애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트렌드를 보면 그 무인 자동차가 이제 일반적인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사고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분석하기로 일자리가 한 1,000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 산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니까 아마도 먼 미래가 되겠지만 제 아들 나중에 취업할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두 분 취업 전문가 컨설턴트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내 자식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갭이나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어떠세요? 나중에 컸을 때 또 진짜.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세요? 딱히 뭐 이 친구가 정말 그 롤모델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랬다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를 했겠죠. 진작부터 그런 성향이었으면. 뭐 이러면 안 되겠다라든지 그런. 그런 친구는 많죠.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 특정 세대가 유학 붐이 일었던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영미권에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포지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유학생을 뽑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내파 대비, 그러니까 해외 비즈니스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투자했던 시간이나 금액이나 뭐 그런 열정들은 굉장히 많지만 포지션이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또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귀국이 러시아서 특히나 이제 영미권 친구들이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뭐 유학을 간다는 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스펙을 높이기 위한 유학? 그거에 대한 좀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고 그게 또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구직 활동 시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죠. 네, 그 설문조사 순위들을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게요. 지원서를 넣을 때마다 조언을 구한다가 가장 높은 순위로 무려 40%가량 차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는요. 부모님의 권유로 고시를 준비한다는 순위도 있었고요. 입사 지원서를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무려 14%나 됐고요. 부모님이 기업에 채용 관련 문의를 하는 것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합격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이 입사를 포기하거나 지원할 회사를 아예 부모님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제 개인적인 제가 좀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진짜로. 저도요. 네, 부모님
의견보다 자기 의견이 작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론데 솔직하게 어떠세요? 우리 김도영 군은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보면 제 주변에는 아직 취직을 한 친구가 없어서 아쉽게도 이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예, 아직. 네, 근데 네. 취직 아니어도 예. 대학교나 전공부터도 그러시는 분들 예. 계시지 않나요? 대학을 선택할 때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약간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영 양은 주변에 이런 경우를 보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네. 부모님의 소유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게 사실 요즘 사회가 완벽함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커서 그런 거라는 걸 저도 이쪽이랑 아무래도. 같이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분 같으면 예전에 그 학원을 다녔잖아요.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그때 학원을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권유한 걸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해서 네. 학원을 안 갔습니다. 방목하는 스타일이 네. 맞네요. 섭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유를 이제 부모님께서는 뭐 이 학원이 좋다더라 뭐 하셨는데 이제 저는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해가지고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다. 딱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군요. 예. 그래요. 물어보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그런 네. 친구들 학원이나 처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특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중학교 때까지 이어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친구들이 결국 뒤로 가가지고 그 버릇이 어디 가지 또 한 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주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하겠어라고 결정하지 않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도 그게 이제 직장을 결정할 때도 뭐 직장에 이런 걸 할 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학교 생활에서는 잠깐 그런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어떤 큰 결정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다시 그런 버릇 있는 친구들은 꼭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거나 그럴 때도. 그때 네. 시시콜콜. 네, 한국 드라마가 부모님의 결혼 반대가 없으면 드라마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그게 계속되는 버릇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버릇을 바꿀 수는 없나요? 부모님이 바꿔야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관성화되고 아이도 관성화되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야 네가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것들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취업 상담이나 이제 홍쌤 강의하실 때 부모님들을 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가끔 가다 이제 원래 혼자 오기로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제가 난감할 때가 제법 왕왕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너는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뭐 내가 못해준 게 없는데 넌 도대체 왜 취업을 못하는 거냐 명문대를 나왔는데 근데 부모님 그 방송 보시는 좀 부모님 세대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건 그 지금 여러분들의 취준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가장 좀 경제적으로는 축복받았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젊은 시절 햄버거나 뭐 피자 이런 건 많이 못 먹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기 때 8%, 9%의 성장기를 겪었던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세대였고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올해 뭐 여러분들 3% 지금 무너질 것 같거든요. 2%의 성장률을 띠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태어난 저주받은 세대예요. 절대 일자리가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고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주셔야 되고요. 오늘 그 신문기사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구직하는데 소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된다. 네네. 근데 예전에 대학생활 하셨던 부모님 세대 때는 아니 뭐 이거 졸업할 때 다 취업하고 그랬는데 내 아들은 왜 취업을 못하냐.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더 큰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거기에 주눅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체적인 본인의 정신을 갖는 구직자들의 마인드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가족에서도 조금 이런 상황들 좀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야 청년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솔직히 홍기찬 쌤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이 불합격하는 회사에 직접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예. 우리 아이 왜 떨어졌냐고 따지는 부모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예. 그 정도는 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가요? 대학 다닐 때 저희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네. 그 인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좀 노교수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멍청한 학생들과 했는데 이게 그냥 하시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날 전화가 왔대요. 그 학생 중에 학부모한테 항의 아니 우리 아이가 명문대까지 간 이런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멍청하다는 게 말이 다 되냐고. 예. 그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거죠. 살다가 이런 거 처음 당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농담을 하거든요. 예. 근데 꼭 여러분 같이 멍청한 학생들과 한 다음에 농담입니다. 그걸 덧붙인다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석좌 교수고 굉장한 교수님이신데도 네. 학부모가 전화해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학부모의 이 전화라는 게 너무 깊이 관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 때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 왜 때렸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것도 결국 그런 학부모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요.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시안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는 들어봤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yes or no 토크 한번 진행해 보죠. 자,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 무조건 들어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 이제 무조건이네요. 자, yes or no 들어주시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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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홍쌤은 yes입니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네. 의외인데요?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만큼이나 아니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끼시는 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좀 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 학생이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기업체에서 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판도 잘 아시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 또 본인 아들들이 나와 내 친구들 연령대하고 이제 나중에 소통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대학생들의 큰 문제점 하나가 이제 원체 신문들을 안 보니까 뭐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든가 지식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축복받은 친구들이겠죠. 그분들한테는 저는 좀 부모님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무조건인데 가령 또 우리나라 드라마를 생각하면 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부모님이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네 생활에 좋아. 그래서 이 여자를 권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확률 싸움이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캥거루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다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내가 투자해서 내 아이를 키워왔고 그다음에 대학교 요즘 학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또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커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결혼할 때도 뭐 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이 또 부모님들에게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스폰을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좀 트러블을 만든 상태에서 내가 사회생활이든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많은 좀 갈등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같이 감싸안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 대세적인 그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홍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성공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쌤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부모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보다는 좀 부모님의 지혜를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시안 대표님은 노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10%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10%도? 한 10% 정도, 5%나 10% 정도.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정보라는 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속담이 나왔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른들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경험을 얘기해주면 그 경험이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즘 정보라는 건 요즘은 너무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정보는 지금에 맞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바뀌고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보나 지금의 얘기들을 빨리 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부모님 얘기는 어떤 아주 지혜적인 면 그런 거에서 좀 하지 보통의 그분들의 세대와 지금의 정보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속담이 나올 때랑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효자 한 분과 불효자 한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주리 씨도 노 들었어요. 네, 저도 노 들었습니다. 저는 홍기찬 선생님처럼 정말 부모님이 지혜롭고 좋은 부모님이시라면 그 지혜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요. 이 외적인 부분 제 친구들만 봐도 원하는 전공이 예를 들면 체육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못 간 친구도 있고 또 무조건 공무원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공무원을 몇 년째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따르면 무조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노를 들었습니다. 가끔 부모님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노를 들어주셨고. 주리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방송하시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체적으로 다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대신에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진정한 최대생답습니다. 예, 파이팅. 그래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부모님의 의견을 그래도 좀 존중하되 다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런 편이죠.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이 잘 될 일, 그러니까 될 일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게 정신력, 면역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 될 일만 하기보다는 실패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해서 정신적 면역성을 높여야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 부딪혀보고 그때 깨닫는 게 많은 거지. 부모님대로 가다가 정말 큰 위기에서 하여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세영 양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 맞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시안 대표님이랑 정말 생각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저랑 같은 시대는 살고 있지만 같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 시대에서는 그게 정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서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노를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 잘 들어봐. 좀 추가시켜도 될까요? 주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는 젊은 친구들이 접하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세대들이 접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들이 열광하는 정보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접하는 그 정보들은 대부분 미디어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물론 이거 제가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필드는 대부분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디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뭐 나의 젊은 도전 이런 부분들이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간 투자하고 공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좀 청년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런 좀 트렌드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갈등의 주 원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좀 한 번쯤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귀감으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취업할 때까지라고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뭐 취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커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취업하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밤에 보면요. 강남에 학원가들 굉장히 많은데요.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뿐만이 아니라요. 아침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회사 정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출퇴근시키는 부모님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머니는요. 아들이 첫 출근한 날부터 매일 부서 동료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눠줘서 동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진짜. 네, 야근은 아이돌 물론 팬클럽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조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또 야근을 하게 되면은요. 예. 회식이나 야근을 할 때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이는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하는 부모님까지 심지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종종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본 거고 이런 헬리콥터 부모들로 인해서 탄생한 게 또 캥거루족이죠. 네, 예.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다 해주시다 보니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라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순위를 보시면요. 37.5%가 그렇다고도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답변 중에 상세하게 조금 살펴보시면요. 남녀 비율로 여성이 41.9%고요. 30.8%인 남성보다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요. 4명 중 1명꼴인 43.7%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어미 주머니 안에서 살고 있는 새끼 캥거루를 뜻하는 이 캥거루족이란 이야기인데 뭐 저희가 좀 이 캥거루족이 사라지기 위해서 또 헬리콥터 부모가 좀 사라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태진 씨가 말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꼭 사라져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또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이고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인 건데 다만 모든 학생들이 이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다라고 좀 잘못 생각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나 뭐 그 캥거루족 같은 경우들은 하나의 현상이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사회 악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규정지면 안 되겠군요. 네, 이런 사람도 예.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관계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열어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또 이렇게 이게 맞는 사람은 또 맞게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확실히 좀 어떤 유머보다는 이제 똑똑함 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셨군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 현상을 과연 없애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얘기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홍 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 부모가 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식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사랑의 결과물로 이제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회사 내에서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후배를 봤는데 희화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 우스갯소리로 그냥 망신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자식한테 좋은 결과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도현 군부터.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꼭 살아야 될 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각자의 행복의 모습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새 또 거론되는 게 이게 만약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생각해 보면 요새 부모 교육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가치적인 것들을 부모님도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세영 양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캥거루족이 생겨난 데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많이 자녀들을 케어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자녀는 더 잘해주려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런 캥거루족 헬리콥터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람들이 이런 헬리콥터 부모와 캥거루족이 되었기 때문에 마냥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 없지만 이쪽 도현 군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노력이 많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님에게만 의지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자세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이슈 토크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